안녕하세요. 새벽달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암에 걸리지 않는 식습관 두 번째 2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 풍요병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풍요병 장에서는 다양한 병들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여성 사망률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심장질환에 많이 걸립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을 투여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갑니다. 고기 위주의 식생활은 우리의 심장을 파괴하고요. 안전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150mg 이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당뇨병. 1형 당뇨병은 보통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췌장의 인슐린 생산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아예 생산이 안 되는 상태가 1형 당뇨병이고요. 어른들이 많이 걸리는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산을 하지만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고탄수화물과 저지방 식이요법은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칼로리의 70%를 탄수화물로 제공하고 매일 섬유소를 70g 이상 섭취하는 식이요법이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당뇨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혈액 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높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것은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식이섬유소가 낮은 음식을 먹은 결과입니다. 유방암의 유전적인 요인은 겨우 3% 미만입니다. 항호르몬 약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매우 높은 여성에게만 좋습니다. 유럽의 연구는 항호르몬 약의 장점을 찾지 못했고 뇌졸중, 자궁암, 백내장, 심부정맥의 위험을 높입니다. 사실 유방암에 걸리게 되면 항호르몬 약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항호르몬 약 자체가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섬유소 섭취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하루 식이섬유소 10g을 먹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33% 낮아지고요. 섬유소와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대장암 위험이 43배나 낮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섬유소는 보충제가 아니고 음식으로 얻어 먹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타민의 약이 아닌 직접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파스타, 당이 많은 곡류, 흰빵, 사탕류, 설탕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현미, 오트밀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많이 하면 대장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립선암. 유제품을 많이 먹은 남자들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약 2배, 암의 전이나 치명적인 전립선암에 대한 위험성이 4배나 증가합니다. 육류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을 먹을 때 IGF-1E라는 성분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IGF-1이 뭐냐면 이게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데요. 우유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유방세포에 끊임없이 증식하라고 신호를 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유방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비타민 D의 생산을 차단하고요. 비타민 D의 수치가 낮은 채로 지속된다면 전립선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유와 유제품에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제품의 섭취는 전립선암과 정말 직결이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체계의 기본 원리는 마주치는 얼굴을
주형을 형성해 놓고 본을 떠놓고 다시 마주치면 요 본을 이용해서 침입자를 인식해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면역력이라고 하죠. 침입자에 대한 공격 기억을 기억하는 과정이 바로 면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을 보면 우유, 유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제1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제1형 당뇨병이 이제 주로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지금 인슐린 분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인 건데요. 그러면 유아가 보통 어떻게 제1형 당뇨가 발생을 하는지 그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모유를 충분히 먹지 못하고 우유를 통해서 단백질을 먹습니다. 우유가 아이의 소장에 도달해서 아미노산으로 소화 분해됩니다.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해 아미노산 사슬이나 단백질이 소장에 그대로 남습니다. 불완전하게 소화된 단백질이 혈액에 흡수됩니다. 면역 체계는 안타깝게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혈액에 흡수된 단백질을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조각의 일부는 우리 신체 유아 아기의 췌장세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조직세포가 우유의 조직세포가 췌장세포와 일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췌장세포도 우유의 본을 떠서 면역 체계가 췌장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제1형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아이가 먹은 우유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혈액에 흡수가 되고 면역 체계가 이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우유의 세포와 췌장의 세포가 정확히 일치해서 우유를 파괴하고 난 다음에 아이 몸에 있는 췌장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유아는 1형 당뇨가 발생을 하고 인슐린을 전혀 생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듯 우유는 아이에게 더 위험한 제품입니다. 어린이가 걸릴 수 있는 가장 황폐한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우유입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유아나 어린 아동 중에서 일찍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우유를 먹은 아이들이나 면역계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아이들이 1형 당뇨 위험이 큽니다. 일찍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우유를 먹은 아이들이 1형 당뇨병 위험이 평균적으로 50%나 높습니다. 50%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태어난 후 2년 동안 우유와 우유 보충제를 절대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에게 완전한 음식은 모유이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행위는 모유를 우유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7번째로 골다공증입니다. 제가 이 건강 관련된 첫 번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혈액과 조직이 산성화가 됩니다. 인체는 산성을 좋아하지 않아서 산을 중화하기 위해 인체는 효율적인 염기로 칼슘을 이용을 하는데 보통 칼슘은 뼈에서 얻어야 하므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살펴보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결국 소변에 칼슘량이 증가합니다. 이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갔다는 뜻이고요. 고관절 골절은 유제품을 자주 먹고 칼슘 섭취가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미국이 이제 유제품과 동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인데요. 미국이 역시 고관절 골절률이 1위고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이 미국인이 이제 가장 높은 골절률을 보인다는 내용이고요.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뭐 계단, 조깅, 산책, 자전거들을 하면 그리고 무가공 식물성 식품을 먹고 유제품을 포함하여
동물성 식품을 피하고 콩과 채소에서 칼슘을 얻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골다공증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질환인데요. 눈에 관계된 눈에 시금치나 푸른 채소가 좋다고 하고요. 시금치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백내장 발생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인데요. 저도 이 내용은 좀 잘 몰랐었는데 혈관성 치매는 일차적으로 뇌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다수의 작은 뇌졸중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백질이 뇌의 중요한 부위에 쌓이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으면 정신 기능에 매우 좋고요. 베타카로틴은 이제 야채에 많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3차례 이상 먹으면 뇌졸중 위험이 22%이나 감소하고요. 브로콜리, 복숭아, 감자가 좋다는 내용이고요. 지방과 콜레스테롤 많이 먹는 사람이 알츠하이머와 치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에도 단백질이 몸에 안 좋고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무엇을 먹을 것인가 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